이런 심각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제 속속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낸 부대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첩 삼아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시에 국방부 직할 부대인 정보사도 네.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방부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장관 김용현의 지휘를 받는 부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진짜 부정선거가 거의 세기말 종말론 같은 거예요. 네. 말이 안 통해. 제가 이거 무슨 말하면 이 문답을 한 4-5번 해보잖아요. 이분들은 왜 설득이 안 되냐면 이런 질문해요. 그래 좋다. 그러니까 부실 선거와 부정선거는 일단 구분해야 되고 아니 선거를 하다 보면 용서치 네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있어. 있겠지. 없을 수 네.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엊그제 홍준표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제가 네. 인터뷰 그 시도지사 모이기 전에 네. 뭐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뭐 인터뷰하자 하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가서 했어요. 네. 했더니 홍준표 시장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2003년에 이해창하고 노무현 붙었을 때 네. 그때 한나라당이 이거 잘못됐다 부정선거 못 믿겠는 거야. 우리가 왜 결과를 저런가? 못 받아들여요. 네. 네. 재건표 막 이슈 있었잖아요. 네. 그때 동대문 을 지역을 깠대요. 어. 그럼 동대문 을만 한번 까보자. 어. 노무현 대통령이 3표 더 나왔어. 오히려 네, 오히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3표 더. 자기 그렇죠. 지역구지 당시에. 그렇지. 그렇지. 동대문에서.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할 말이 없더래. 네. 3표. 그래 그거 3표 더 해라 그러면.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3표 까먹었네. 그지.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본인이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네, 이정수 네, 시장을 네. 만나서 내가 생각해도 지금 부정선거 네. 의혹은 진짜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아니, 그 그렇죠. 얘기를. 이거 정말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대명천지에 네. 자기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런 이론을 떠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진짜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완전히 미안하지만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은 부정선거 주장하지 않아요. 어설피 약간 먹물들 있죠. 과학을 좀 집어넣어줘. 네, 싶은. 약간의 네. 음모론, 약간의 지식이 포함돼야 이게 폭발력이 있어요. 뭐 약간 뭐 배춘 잎사귀처럼 뭐가 있었니 없었니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한 부실선거 있잖아요. 의정부에서 뭐 있었다. 이걸 몇 개 합쳐서 딱 터뜨려. 그럼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오세훈은 어떻게 이긴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부정선거면 선택적으로 부정선거야 맨날. 보궐선거 때 네. 엎었어야지. 박영선은 엎었어야지. 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래 20% 이겼게 10% 이겼대. 그래서 그럼 윤석열은 그래, 0.74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어떻게 네. 이기냐니까 원래 더 크게? 15% 차이 날 거를 이 새끼들이 부정선거에서 0.73 차이 난 거야. 제가 거기서 할 말이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아니, 근데- 실제로 굉장히 굳건하게 믿고 아니, 있다고 정교하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 굳건하게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어. 저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어. 근데 그러니까, 네. 놀라운 거는 이번에 선관위 서버를 저기 어. 가져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뭐 어쩌고 저쩌고 압수수색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했거든요. 했어요 실제로. 네, 네. 이거를 몸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실천을 한 게 지금 내란 수괴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첩보의 수준이라는 게 네. 극우 유튜버의 방송 내용인 거야. 예. 네. 이게 더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을 좀 더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서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만난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된 게 그 선거 부정 음모론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 개표기가 또 우리나라 거라면서요. 그렇죠. 사가려고 근데 그 했대. 개표기가 우리나라 건가랑은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그렇죠. 투표 그 부정 투표 음모랑은.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망상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네. 키르기스탄 대통령이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순히 부정선거 이런 거에 의심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선관위의 서버를 털려고 했었고 네. 이걸 바탕으로 부정선거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렇지. 지금 그렇죠. 국회를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다. 그렇죠. 범죄 집단이다. 네. 네. 해산 이렇게 그렇죠. 가려고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에요. 정말로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가 됐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죠. 엄청 무서운. 홍장원 제가 씨 장담하는데 진짜, 경향신문 예. CBS
지금 뭐 털렸지. 그죠. 끝났지 아니 지금. 우리 구교영 기자랑 저는 비상구에 있을 거예요. 비상구. 네. 정치 비상구가 아니라 네. 구치소 비상구에서. 아니 방송을 못 한다니까요. 네. 아 그날 그 국회로 가면서 혼자 엄청 비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이랑 통화하고. 제가 아 그날 MC 장원님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당연히 굉장히 높죠. 아니 이분 그날 굉장히 새벽에 높아. 예.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우리 장원 씨랑 한 그래도 대여섯 통 한 것 같아. 네. 대여섯 통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게 뭔 줄 알아요? 형 저거 해제 못하면 우리 다 죽어. 정말 절박하더라고. 웃느라고 톤을 못 살렸어. 우리 다 죽어. 정말로 절박했거든요. 네. 아니 그럴 만한데 그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집회 때 7일 국회 앞에서 열렸는데 경찰 추산 10만 7천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제로는 소리죠. 고불의 부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네. 여의도 공원을 둘러싼 완전히 국회까지 아, 그래요. 꽉 찬 인파였는데 야 보니까 이분들 대단한 게 비단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고 함께 나온 분들을 위해 가지고 커피숍이나 그렇죠. 선결제. 카페, 음식점에다가 선결제를 해놨는데 그죠. 상당수는 집회에 못 와서 미안한 마음 해준 분들도 있고 네. 현장에 나와서 나온 분들이 따뜻하게 음료도 마시고 밥도 음. 먹으라고 결제한 분들도 있고 야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네. 여의도 주변에 있는 상점에 제가 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음. 통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커피 포트랑 테이블이랑 과자랑 준비해놨어요? 들고 네. 갔는데 근처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싣고 왔습니다. 아, 혼자 드신 겁니까? 차에서? 아 차에 그대로 실려했어요. 차에서 형 다 죽어. 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싣고 나가야죠. 경험치 한번 쌓였으니까. 아니 저는 한 2달째 네. 제가 원래 이제 뭐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가 다락방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최상병 이 전문가예요, 이제, 전문가. 취재 네, 많이 네, 내성천 5번 갔어요. 음. 갔는데 최상병 이제 취재를 쭉 하니까 최상병 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여름부터 이제 장애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2달 전부터는 서울역, 뭐 광화문, 시청 이쪽에 이제 토요일마다 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이 모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2016년에 그때 이제 탄핵 집회도 취재했지만 제가 이제 그 길거리에 자주 나가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집회의 성공의 리트머스가 있어요. 아 뭡니까 그게 네. 딱 보면 알아. 그게 딱 뭐냐면 결론부터 보면 어린애들이 나와야 돼요. 네. 야 맞아 이게 왜 네. 어린애들이 나오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해줘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집회가 성공하려면 중산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나와야 돼요. 정확히. 네. 중도층. 그냥 일반의 정치 별로 관심 없는데 음. 정치 뉴스 제목만 봐요 그냥. 어.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위헌 소송하고 뭐 네. 선설특검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디올백이니 도이치모터스니 솔직히 관심은 있지만 그게 이 추워 죽겠는데 토요일 날 집회 나갈 정도의 그 동기가, 정도의 예, 불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맞아요 네. 네. 민주당원 와가지고 막 하는 거야. 네. 근데 어린애들이 왜 나오냐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시위를 의도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애를 맡기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원이야.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모 집에 있어. 네. 왜냐면 이건 계획돼 있으니까. 근데 이 중도층이 나올 때는 토요일 날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네. 엄마 데리고 아빠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둘 다 나와야 되니까. 네. 애를 데리고 나 돗자리 깔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랑 같이 학습의 이 학습의 장이라는 민주주의 학습. 네, 나의 분노기도 하지만 네. 그게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네. 애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그 가족 온 가족이 분노를 해야 되고 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그게 학습의 장이어야 돼. 네. 잘 봐라. 우리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다. 아이는 모르니까. 네, 우리 기어- 이정주 기자 얘기한 건 어린 아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까 그 우리 MC 장원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20, 30대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고 네. 집회 선곡표도 뭐 로제의 아파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파트 많이 뭐 올렸죠. 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뭐 샤이닝, 링딩동 이런 노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른바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반성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죠. 젊은 세대들 막 정치 의식도 없고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나가 보니까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 내가 예. 잘못 봤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굉장히 많이 예. 반성을 하게 됐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나이 좀 있는 저랑 비슷한 세대들이 네. 끓는 점이 좀 낮았을 뿐.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죠. 네. 더 뜨겁게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럼요.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도층이 나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20대도 똑같아요. 네. 그냥 20대 때 정치 무관심층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또 맞아요.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전혀 시위에 안 오던 사람들 나타났잖아요. 네. 이거 이번 주에 여의도 진짜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탄핵 클럽 오픈했다. 여기 탄핵 클럽 아니, 오픈했다고 제가 그 지금 얘기도 보니까. 이 정도 네. 인원이면 네. 밤 9시에 집에 안 간다며 보니까. 네. 회식을 연말 회식을 하려고 날짜가 잡혀 있다가 그냥 집회를 회식 아, 대신으로 하기로 했다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젊은 집회를. 직원들이 있는 회사들이. 제가 아는 젊은 후배들의 그 겸용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나 봐요. 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렇죠. 저희는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그렇죠. 알지 예, 않습니까? 예. 우리 제 부모님은 공부해요 그게. 맞아. 아연 실색하죠. 그래서 설명을 네. 해줬거든요. 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여차하면 그냥 다 잡혀가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나갔대요.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서울의 봄이 다시 1위로 다시 1위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영장 없이 잡혀가는 이 현실이 네. 와 정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빅토리고 보면 네. 빅토리고에서 레미제라를 보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장발장을 잡을 때 네. 보면 그 자베르 영감이 중간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1800년대입니다. 그 경찰들이 말을 해요. 장발장이 이제 시장인데 네. 이제 범인으로 드러났어. 아, 이 새끼 가면 쓰고 다녔네. 그래서 음. 경찰들이 옆에 순사들이 말을 해요. 레미제라를 덮칩시다. 음. 근데 자베르 영감이 얘기한다고요. 잠깐 영장이 없다고. 음. 그게 1800년대예요. 1800년대. 19세기에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가 쓰고 네. 말 타고 다닐 때 네. 영장주의가 있어가지고 네. 영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레미제라브 소설에 나와요. 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2024년에 영장 없이 사람 잡겠다고요? 이정준 기자 말대로 그렇다 보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각종 밈도 이제 화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방시에 전용기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나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 그 땡땡을 또 계엄이라고 채운 풍자물도 화제고 2022년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김은혜 홍보석 사진에다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계엄 선포가 아니라 개헌 선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아니 개헌일 개헌하는데 수도 있잖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씨, 예, 그러니까, 법전을 네. 찢으려고. 그러니까 밈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이번 일주일 이번 한 주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제 미디어 비평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예. 오늘부터 앞에 CBS 우리 이정주 예. 기자 나와 있는데 CBS가 12.3 내란 사태로 야, 그 계엄 사태가 아니고 12.3 내란 사태로 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저희는 그걸 공식 용어로 통일했어요 보도국이. 네, 아. 이거 오늘부터는 내란 세트로 써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화제가 됐던 또 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맞아요. 일면에 105명의 투표에 불참한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얼굴과 이름을 또 지역구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더 강하게 좀 추진돼야 된다라고. 저도 105명 국회의원 몇 면을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그 우리 MC 장원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실 우리가 그 국민의힘의 소장파라고 흔히 부르면서 뭔가 보수의 개혁의 천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네. 뽑는데 특히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네. 제가 새벽에 글 올린 걸 보셨군요. 저는 네. 김재섭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고 했었죠. 의원 된 후에도 방송을 같이 예. 많이 했었고 나름 합리적인 보수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수의 리더로 좀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투표를 안 하시고 그냥 본 회의장을 나가는 그 모습에서 김재원 의원의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김재섭 의원의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신뢰를 가졌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짜 이건 보면 물론 거기 그때 투표에 참여 안 했던 국민의힘 모두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특히 김재섭 의원한테 많이들 좀 분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맞아요. 마음으로.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도 좀 합리적 보수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할 말 좀 하고 그렇죠. 그 당내 소장파로서 할 말은 하는 이미지를 보통 계속 본인이 구축해 추구해 왔어요. 오고 네. 구축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본회의장을 나가는 그 뒷모습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를 깡그리 뒤집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도 똑같은데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무산은 여당의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 승리를 하더라도 패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더 우려하는 듯 대통령 지지를 위해 결집했다. 탄핵 무산은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어떤 때는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에서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이 투표에 아예 불참을 했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그죠. 같으니까 그건 죽어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 얘기예요. 얘기 예. 말대로 싶어요. 파이낸셜 뉴스가 지금 네. 오후 4시 반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계엄 후폭풍에 한국 증시 시총이 144조 증발했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 그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 2,300선도 지금 안심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지금 계속되잖아요. 내란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이거 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실제로 그 전에 지난주에 이거 담화하고 한 시즌에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올려다가 이제 많았잖아. 빠져 예. 있고,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월드뱅크 오다가 돌아갔어요. 맞아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처럼 내전 상황 여기는 전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봤을 때는 너네 나라 갔다가 총 맞는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차라리 그냥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보니까 진짜 속내는 솔직하지만 오늘도 얘기 들어봤더니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네. 트럼프처럼 셀프 사면한다. 네. 대한민국 미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에 반대하는 것이다. 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오히려 이 의회 안철수 의원이 네. 인생 사진을 뽑으셨어요 이번에. 그 홀로 그죠. 국민의힘 의원석에 앉아 있으면서 박찬대 의원이 한 명 한 명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시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쳐다보는데 고개를 한번 끄떡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인생 컷으로 남았어. 그리고 오늘 중진 의원 모임도 안 간 것 같더라고. 안철수 의원만 네, 네, 보니까. 네. 아니, 제가 안 의원님 얘기 드리면 이게 그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온다고 안랩 있죠 안랩. 네, 제가 또- 20% 올랐어요. 네, 제가 또 안내 20% 올랐어. 20% 올랐어요. 오늘 안 오늘 25.57%. 진짜야? 네, 안내 82,000원. 오늘 그렇게 네,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야, 사셨어야죠. 올랐어? 아니 기자님 안 사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또 이게 저는 정치부 있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원래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자본은 돈보다 빠르거든요. 네. 안랩이 13만 원을 찔렀는데 언제 찔렀는지 아세요? 25.57%네. 이게 대선 전에 네. 단일화한다고 2022년에 막 네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맘때예요. 12월 26일. 2021년 12월 2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당사에 나타나서 학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날 안랩이 최고가를 돌파합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낙마다 생각해서 후보 교체 일어났다. 네. 해서 쭉쭉 섰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러다 나중에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안랩의 지표가 상대 후보의 위기감과 정확히 반비례해요. 네. 그러니까 요 수치를 보시면 이미 자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끝났다 보는 거예요. 끝났죠. 네, 이게 자본의 흐름이에요. 이건 네. 옳든 그르든 간에. 아 근데 우리 구 기자 너무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 아니 토요일에 그렇게 방송했는데 안철수 형 위대하다고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짤 생각이 아, 이래서 짧다니까. 기자들이 돈 못 벌어요 원래. 네. 제가 항상 안철수 의원 관련된 정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놀리듯이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의원 약간 신도림역 같다고. 네. 하루에 2번은 붐비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지나가시는 분들이지. 그랬는데 네. 정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셨어. 맞아요. 네. 뭐 김예지 의원도 그렇고 그럼요. 그 뒤늦게 그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모습. 시각장애인이셔서 이제 벽에 부딪혀가면서까지 투표하러 들어오시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깊은 인상을 오히려 반대로 남기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것들이 다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죠. 아직 희망은 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